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의도 영상의 큰 맥락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내 모든 행동을 내가 의도한다라는 진실을 알려드렸어요. 만약에 아직 안 보셨으면 꼭 확인해 보세요. 그 영상 다음으로 이제 이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제 행동은 제 책임인 걸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우울증, 불안, 강박 같은 감정을 제가 원하거나 선택하지 않았는데 알렉스님의 설명에 의하면 그런 것도 제가 스스로 의도한다는 걸까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좋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맞아요. 아니, 내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데, 즉 그걸 의도하는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우울하거나 아니면 공포를 경험하거나 좌절이나 화에 빠지거나, 아시다시피 원하지 않는 감정과 행동의 리스트가 아주 길어요. 우울, 불안, 무기력, 게으름, 허무주의, 강박, 조절되지 않는 분노, 수치심, 피해의식, 완벽주의, 다양한 신경증, 잡념, 걱정, 스트레스 등등등. 얼핏 보기에는 그 형태들이 많이 달라 보이겠지만, 근데 그 한 가지 공통점은 내 효과적이고 의도적인 삶을 무의식적으로 끌어내리는 자멸적 자기 방해 행위라는 거죠. 당연히 머릿속으로는 내가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알지만 왜 자꾸 그런 정신적 쓰레기들에 휩싸일까요? 내가 진짜로 그냥 그걸 의도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내가 자제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거의 누구나 경험하는 현상이라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의식 성장의 입장에서 그런 자멸적 행위를 완전히 한번 파헤치고 혹시나 약간 살짝 새로운 관점을 얻어서 그걸 극복할 수 있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꽤 충격적인 영상이 되실 수도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오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런 자멸적 행위를 딱 하나만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울이든 나태함이든 완벽주의든 스트레스든 여러분이 가장 많이 경험하시는 것 딱 하나만 찾아놓고 제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서 직접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저는 오늘 일상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우울한 감정, 무기력, 좌절, 불안, 스트레스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제 의도는 힐링이 아니라 여러분이 의식 성장과 주체성 개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 임상의 우울증, 임상 공황장애, 임상 강박장애 같은, 즉 그냥 임상적인 질환에 앓고 있다면 우선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 치료를 이렇게 받는 걸 추천드려요. 자기 단계에 맞게. 바로 시작합시다. 그런 내적인 방해 패턴이 항상 약간 갑자기 주어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 문화에서 딱 이런 분별을 만들잖아요. 한쪽에서는 그냥 내가 진짜로 의식적으로 원하는 목표, 의도, 계획, 전략, 그리고 반대로 그냥 나도 모르게 갑자기 휩싸이는, 나를 사로잡는 그런 습관, 중독, 강박, 감정, 무기력, 나태함 등등. 우리가 대부분 스스로 그런 현상의 피해자라고 인식하잖아요. 아니, 불쌍하나? 그런 완벽주의, 그런 우울증, 그런 당황하는 감정만 없었다면. 하지만 잠시 멈춰봅시다. 여러분이 진짜 뭔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완벽주의, 여러분의 우울증, 여러분의 그 압도적인 감정을 보여주세요. 그냥 꺼내서 보여주세요. 조금 곤란해지죠. 우리가 그런 정신적 현상을 그냥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무언가처럼 대할 때가 많잖아요. 나의 완벽주의, 나의 우울증, 나의 강박이 약간 나의 의도를 실제로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처럼. 하지만 조금만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내가 탓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없다는 걸 금방 발견하게 돼요. 그 감정과 패턴이 실제로 뭘까요? 그저 내가 반복적으로 취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누가 그 행위를 취할까요? 내가 그 행위의 주체자입니다. 내가 도피하고 내가 숨고 내가 공격하고 내가 생각을 떠올립니다. 행동이든 생각이든 내 가슴 속에 압도적인 느낌이든 내적인 현상이라면 내가 그걸 생성하죠. 그것이 저절로 존재하고 약간 바이러스처럼 감염됐다고 헷갈리면 안 돼요. 진실을 바라보는 의식성장의 전제는 나는 나의 모든 경험의 원천에 있다입니다. 나 말고는 아무것도 나의 내적인 경험을 지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내적인 경험도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매 순간 그걸 처음부터 재생성해야지 그게 내 의식에서 그냥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비밀스러운 정신적 행위 없이는 그게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그 핵심 질문은 이것이잖아요. 만약에 그게 오로지 내 반복적인 행위라면 도대체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행동할까요? 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내 자아 생존의 역할이 있어서 내가 그걸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 질문에 의하면 내가 우울증, 불안, 강박을 다 의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의식이 없을 뿐입니다. 의식이 없으면 그런 현상의 역할이 도저히 안 보이겠지만 하지만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패턴이라면 그렇게 행동하거나 느끼지 않을 텐데 이유가 있어서 그걸 생성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런 정신적 방해 행위의 어떤 역할 때문에 그걸 의도하는 걸까요? 의식을 한번 올려봅시다. 바로 쉬운 5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함, 회의주의, 허무주의 같은 경우 그걸 왜 생성하겠어요? 삶을 거부하고 분명히 고통스럽고 비효율적인 행위인데 간단하게 삶은 의미가 없다, 어차피 뭘 해도 상관이 없어 라고 스스로 그리고 남을 설득할 수 있으면은 그냥 내 취약성을 드러날 수 있는 행동을 아예 하지 않고 나름 편안히 방구석에서 숨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안전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어요. 내 에고를 사회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이에요. 그 대가는 항상 우울한 감정이지만 하지만 내 자아 생존을 위해서 그런 감정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파커 제이 파머가 자기 우울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울증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친구인 걸 깨닫자마자 슬슬 그걸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그냥 빨리 싸워야 하는 적이 아니고 오히려 그냥 내 집에 감사히 초대하는 친구로 보면은 그 역할이 훨씬 더 잘 보이게 돼요. 2번째, 왜 사람들이 분노, 피해의식, 불평, 불만, 냉소주의에 빠질까요? 결국에 열만 올라오고 나만 힘든데. 왜냐면 남, 사회, 경기 탓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또 아무 리스크 없이 아무 행동도 없이 그냥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우월한 은둔 고수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가로 꾸준히 원망, 화, 분노를 이렇게 붙잡아야 하지만 근데 대신에 내가 나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 우월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지할 수 있다면 그걸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엄밀히 보면은 분노가 많은 사람이 우울한 사람과 똑같이 그냥 자기 취약함을 숨기려는 시도만 합니다. 자, 나태함, 게으름, 미루는 습관, 무기력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가장 흔한 2가지가 첫 번째, 내 무능함 아니면 내 취약함이 들킬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꺼리거나 아니면 2번째가 나태함은 사회, 부모, 선생님의 반항하는 시도입니다. 행동 안 함으로써 자기 우월감을 유지하려는 시도죠. 지난 영상에서 이미 살짝 언급했지만 제가 학교 다녔을 때 그걸 진짜 잘했어요. 그냥 공부 안 함으로써
제가 바로 부모, 선생님, 사회 위에 서 있다고 스스로 기만할 수 있었어요. 네 번째, 가끔 약하거나 멍청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 이해가 좀 딸리고 그리고 힘이 너무 없어서 별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저는 이 패턴을 군대 때 굉장히 잘 사용했어요. 어떤 내재된 단점을 오히려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고 그냥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전제적인 대응 기제입니다. 게다가 남들에게 불쌍한 우리 딱한 동생 건강하기만 했으면 얼마나 잘 나갔을 텐데 라는 위로까지 받을 수 있으면 대성공이죠. 이제 거기 더욱더 심각한 건 그냥 마음뿐만 아니라 슬슬 그거 꾸준히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취하다 보면 몸까지 다 영향을 미쳐요. 장기적으로 내가 취약하다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거, 내 표정, 내 자세, 그냥 내 전체 몸까지 다 그냥 취약해지고 아프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마지막 이시 똑같이 자기 성취를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과를 내고 좋은 평판을 얻었는데 근데 앞으로 그 평판에 이르지 못할까봐 갑자기 토피 행위, 중독, 완벽주의, 미움, 소홀한 행동 등으로 자신이 만들어낸 그 평판을 무의식적으로 다시 끌어내려요. 물론 스스로 이렇게 채찍질 자꾸 하겠지만 왜 갑자기 이렇게 몸이 안 움직이는지 주로 몰라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기 성공이 이렇게 되돌리겠지만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리스크 없이 내가 내 옛날 평판의 기억을 붙잡고 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5가지 중에 다 써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여기서 발표할 수 있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그 강박 형태와 강도가 다르겠지만 누구나 크든 작든 그런 행위 패턴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잘 받아들여지는 강박 패턴이 있고 그리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 기본 원리가 다들 똑같아요. 이제 얻는 게 있다는 게 슬슬 보이나요? 자기 연민이든 책임으로부터의 자유, 남의 인정, 남의 케어, 자기 가면의 유지, 자기 위로, 자기 이미지 보호, 가짜 우월감 등등 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코스플레이를 의도적으로 취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아, 즉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위대한 목표, 욕망, 그리고 인간성의 발휘가 아니라 얼마나 트리키한 자기 기만에도 불구하고 내 지속적인 자아의 유지입니다. 그게 아무리 괴로워도 사회적인 이상들에 반대되어도 나 자신의 성공을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려도 내가 취하는 행위라면 그걸 원하고 의도하는 게 사실이에요. 인정 안 할 뿐이에요. 근데 내가 또 이렇게 사로잡혔다는 그 스토리로 그 사실을 그냥 숨기려고 하죠. 무지는 영어로 ignorance,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내 진짜 내적인 작동을 안 보려고 하고 그냥 유일한 내 의도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이 조금 비극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바보 같은 행동의 원천에 있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그 원인까지 다 깨달을 수 있다면 아니 그런 그 행위 패턴에 대한 주인의식을 되살릴 수 있어요. 진짜로 자유롭고 싶다면 자기 자신에게 극적으로 솔직해져서 그 다음 단계대로 이렇게 관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단계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고른 그 방해 행위를 진짜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하고 직접 관조해보세요. 우선 그 비효율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차리고 그 행위의 원천은 나 자신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전에 이렇게 우울하고 무기력하면 안 되는데 이 망할 완벽주의 또 빠졌구나 이렇게 외면했다면 이제는 그걸 내가 무의식적으로 원한다는 그 가능성이라도 열어둡니다. 많이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근데 그 우울한 감정으로 그래도 뭐 얻는 게 있어서 그렇겠지? 이 완벽주의가 나를 그냥 원하지 않은 상황으로부터 지켜서 그렇겠지? 이 첫 주체성 스텝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래 내가 그걸 원한다는 걸 이제 이해했는데 근데 어떻게 빨리빨리 없앨 수 있지? 만약에 그런 조바심으로 이렇게 다가간다면 당연히 잘 안 돼요. 내가 내 삶의 경험을 바꾸고 싶다면 우선 내가 그걸 생성한다는 그 진실에 깊숙이 수용해야 돼요. 어느 정도 받아들였으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높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극적으로 솔직해집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 과정을 관조라고 불러요. 쓰는 형태든 뭐 대화 형태든 명상 자세로 앉아서 하든 어떤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 맞는지 냉철하게 들여다봅니다. 주체성 기반으로 이제 자기 내면의 작동에 대한 의식을 높이려면 이 다음 여러 가지 관조 질문이 큰 도움이 돼요. 나는 이 행위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코스플레이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 행위가 왜 필요한가? 왜 원하는가? 이 행위를 왜 의도하는가? 나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행위가 필요할까? 이 행위가 나를 무엇으로부터 지켜주는가? 이런 행위를 취함으로써 무엇을 바라보지 않아도 될까? 이 행위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 걸 계속 증명하고 싶은가?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그 강박, 불안, 우울함, 분노 등으로 그 자멸적 행동이나 생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처음에 이 질문이 굉장히 비직관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아니, 나 얻는 게 없는데. 근데 스스로에게 이제 솔직해질수록 약간 그래도 공범자라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중요한 건 진정성과 주체성을 인정하고 진실을 깨달을 때까지 그래도 시간이 걸립니다. 머리로 이 이론을 이해하기가 꽤 쉽지만 의식 성장을 하려면 본인이 스스로 경험적으로 통찰이 와야 합니다. 그냥 이 영상 다음으로 그 7, 8가지 질문을 그냥 30분 만에 관조해서 답을 얻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엄청 많은 함정에 빠졌어요. 아마 첫 일주일 안에 자기 기면밖에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집중하다 보면 그냥 점점 이렇게 솔직해지고 점점 약간 그 자기 갑옷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관조는 그냥 장기적이고 경험적인 관찰을 의미합니다. 주기적으로 앉아서 관조하는 건 물론 근데 그냥 자기 일상생활에서 자기 행동과 무행동을 그냥 관찰하면서 그냥 그 진실을 단계 깨닫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되살려서 그런 행위를 왜 원하는지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면 즉 자기 행위에 대한 의식이 올라간다면 이제 내 행위에 대한 선택권이 생기잖아요. 그 패턴이 그래도 유용하다 싶으면은 계속 해도 되고 근데 만약에 오히려 너무 많은 고통을 불러일으킨다면 그냥 의식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만하셔도 돼요. 여기서 정답이 없습니다. 이제 그 전체 그림에 대한 의식 그리고 그 주체성이 생겼으니까 아니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안 하고 싶으면 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그건 완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내 삶이기 때문에 빡세게 살고 싶으면 언제나 그래도 되고 만약에 조금 주저하며 살고 싶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이제는 유일하게 나의 의도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물론 그 관조를 통해 어느 정도 이렇게 틈을 줌으로써 그런 자기 방해 행위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졌겠지만 근데 동시에 그 동전의 반면은
내가 완벽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그 강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어요. 저는 이 채널을 시작했을 때 의식 성장을 무조건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만 이렇게 접근했는데, 극복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그냥 관조의 목적을 아예 놓쳐버리고, 즉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전과 똑같이 그냥 간접적으로 저 자신에게 저항하고 있었어요. 그럼 물론 역효과만 나죠. 그래서 이렇게 관조하면 할수록 잠깐만, 그냥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고 내 책임도 받아들이고, 이제 자유로워지면 자유로워지는 거고, 안 그러면 그것도 나의 선택인 걸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그 내적 패턴을 앞으로 절대 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저항하면 그 책임을 아예 거부하게 되고, 그럼 그 패턴이 더 강해질 뿐입니다. 심리학, 정신과학의 영역이 주로 사람을 질병 있는 환자로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 영역 속에서 이제 스스로를 그냥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그 문제의식을 계속 키우기가 쉬워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심리 정신치료가 필요한 단계가 따로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걸 넘었으면 그 문제의식을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의식 성장의 접근은 문제를 찾지 않고 그냥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냉철하게 바라볼 뿐이에요. 실은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다면 사람마다 그냥 자기만의 일정 수준의 신경증적인 패턴을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똑같이 여러분이 한두 세 개의 그런 내적 패턴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스스로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 패턴을, 즉 나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진짜로 그냥 나를 지켜주는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 의사를 이렇게 들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의식을 높여서 그걸 자기 스스로가 의도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깨달으면 언제나 그만하셔도 돼요. 즉 언제나 다른 의도를 하시면 돼요. 아니면 말고. 오늘 영상이 빠른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근데 그냥 삶을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약간 새로운 관점, 새로운 틈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인셉션으로만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도구 창고에 추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어떤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